네, 많이들 질문 주셨던 루이스 구조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비교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NO2랑 NO2-의 루이스 구조에 대한 질문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루이스 구조를 그리는 스텝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정리를 해드렸고, 물음에 대해서 예상을 해보자면 결합의 각도라든지 스테릭 넘버에 대한 물음이라든지 아니면 혼성, 하이브리다이제이션에 의해서 현재 혼성 오비탈이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들을 가져갈 수가 있고 뭐 기타로 산화수, 옥시데이션 넘버 뭐 이런 것들도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에서의 질문들이 나올 수 있어서 정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먼저 NO2 같은 경우는 예외적인 게 있어서 우리가 특이적으로 기억해야 될 게 있었고요. 중심 원자에 N을 배치시키고 질소를 배치시키고 원래 O 두 개를 배치시키고 이렇게 결합선 두 개를 뻗고요. N이 15주극이라서 최외곽 전자가 5개여야 되는데 현재 4개만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를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죠. 근데 이주기 원자가 중심 원자가 될 경우에는 옥텟을 초과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왼쪽에 결합선에 4개, 오른쪽에 4개, 그리고 위에 홀전자 1개까지 해서 총 9개가 배치되어 있으니까 이 상태에는 불가능합니다. 결합선에 있는 전자를 이제 말단 원자 쪽으로 넘기게 되죠. 왼쪽과 오른쪽이 현재 대칭이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넘겨도 상관은 없고 그런 경우의 수들을 다 고려해서 실제 구조를 그리는 게 레조넌스 스트럭처에 대한 공명 구조였습니다. 하나의 케이스에 대해서만 예시로 볼 거라서 뭐 오른쪽으로 넘기든 왼쪽으로 넘기든 상관은 없어요. 뭐 왼쪽으로 넘겨본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비공유 전자쌍까지 전체 다 그린다라고 할 때 원래는 이렇게 비공유 전자쌍이 형성이 되어 있었다가 결합선에서의 전자를 추가적으로 받게 되면 이 빨간색 이동에 의해서 얘가 이런 식의 비공유 전자쌍이 추가가 되죠. 말단 원자에. 얘는 그대로 이렇게 되고요. 실제 NO2의 구조는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끝이 나게 돼요. 물론 옥텟에 대한 만족을 확실히 하지는 않죠. 그래서 예외적인 부분이 있고요. 이 홀전자 때문에 많이들 오개념을 갖고 계신 게 원래 우리가 스테릭 넘버에 대한 판단을 할 때는 홀전자는 혼성에 포함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얘 같은 경우 예외로 NO2는 유일하게 우리가 배우는 범위 내에서는 홀전자가 혼성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예시예요. 그래서 중심 원자에 대한 혼성 오비탈이 SP가 아니고요. SP2가 됩니다. 홀전자까지 혼성에 포함을 시키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결합 각도에 대한 판단을 할 텐데 반발력에 대한 세기도 역시 정리를 했었고 우리가 비공유 전자쌍이 가장 반발력이 세고 그 다음이 결합 전자쌍, 그 다음이 홀전자라서 홀전자가 가지는 반발력이 결합 전자쌍보다 작기 때문에 지금의 홀전자가 양쪽을 미는 힘이 이렇게 미는 힘이 지금 현재 N과 O 사이의 결합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결합 전자쌍은 반발력보다 더 작아서 실제 구조는 제가 비공유 전자쌍, 말단 원자들의 비공유 전자쌍 일단 생략을 할게요. 네, 여기의 각도가 120도보다 크다라는 판단이 되는 겁니다. 결합 전자쌍이 홀전자보다 반발력이 더 세기 때문에 얘네들 간의 반발력에 의해서 밀어내는 힘이 더 세다는 거예요. 얘네가 지금 홀전자가 이쪽을 누르는 힘보다. 그래서 이거는 정리를 저희가 했었고, 그래서 다시 정리를 좀 해드리면 NO2의 구조는 이런 식으로 홀전자를 가지고 있는 형태로 그려지게 되고요. sp2 혼성임과 동시에 결합 각도,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의 결합 각도가 120도보다 크다라고 정리를 하셔야 돼요. NO2는 예외적인 게 있어요. 다시금 강조드리지만 홀전자가 예외적으로 혼성에 포함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예시가 됐었습니다. 반대로 이제 NO2-도 처음에 그리는 스텝대로 따라가다 보면 N을 중심 원자로 해서 이렇게 결합선 두 개를 그리고요. 마찬가지로 홀전자가 이제 존재할 것 같지만 NO2는 현재 음이온이잖아요. 그러면 음이온이면 그 음이온에 의해서 더해진 전자를 중심 원자에 일단 배치를 시키죠. N은 원래 15족이라서 5개가 배치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음이온이라서 전자 하나를 더 받으니까 6개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을 이렇게 추가적으로 표시를 해주면 되는 상태인데, 마찬가지로 옥텟을 따질 때는 전체의 개수를 세야 되니까 결합선에 있는 전자까지 모두 다 셌을 때 지금 현재 10개로 옥텟을 초과해 버리죠. 그래서 동일한 원리로 결합선에 있는 전자를 말단 원자 쪽으로 넘겨야 됩니다. 동일하게 얘도 이렇게 넘겨보면 제가 각도까지 신경 써서 한번 그려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역시 말단 원자에 배치되어 있는 비공유 전자쌍은 동일하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할게요. 네, 이렇게 그려지게 되죠. 이 경우는 반발력이 이 비공유 전자쌍이에요. 왼쪽에 있는 케이스와 다르게 왼쪽은 이제 홀 전자였지만 오른쪽에 있는 지금의 NO2-는 비공유 전자쌍이기 때문에 비공유 전자쌍은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색칠을 하는 이 결합 전자쌍들보다 반발력이 더 셉니다. 비공유 전자쌍의 반발력이 결합 전자쌍보다 더 세서 얘네가 미는 힘이 더 세다는 거예요. 그럼 원래 우리 sp2 상태에서는 결합 각도가 120도잖아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지금의 경우는 비공유 전자쌍이 미는 힘이 더 세서 여기의 결합 각도가 120도보다 작아지는 그런 케이스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두 개의 구분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또 역시 마찬가지로 정리해서 그려보면 NO2-의 실제 루이스 구조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요. 비공유 전자쌍이 결합 전자쌍을 이렇게 밀어내는 힘이 더 세기 때문에 해당 각도가 120도보다 작다는 판단이 돼요. 마찬가지로 혼성은 sp2지만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야만 됩니다. 또 하나 추가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NO2-가 있으니까 우리 NO2 플러스의 루이스 구조, 그리고 이제 결합의 각도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역시 동일한 스텝을 밟아서 O를 이렇게 중심 원자의 두 개의 결합선을 뻗게 그리면 원래는 N이 15족이라 최외각 전자가 5개지만 지금 NO2 플러스니까 전자 하나를 잃어버린 상태죠. 그래서 지금 4개가 배치되어 있는, 최외각에 4개가 배치되어 있는 지금의 구조가 정확한 구조가 됩니다. 근데 지금의 NO2 플러스는 위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NO2나 NO2-와 다르게 현재의 상태가 옥텟을 초과하지 않죠. 옥텟을 따질 때 결합선에 배치되어 있는 모든 전자를 다 따져봤더니 지금 현재 왼쪽 4개, 오른쪽 4개로 8개가 만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로 루이스 구조가 끝이 나는 거라서 이 구조 같은 경우에 지금 혼성이 뭐예요? SP고 결합의 각도는 180도가 되겠죠. 네, 그래서 NO2, NO2- 그리고 NO2 플러스에 대해서 특히 NO2가 홀전자임에도 예외적으로 혼성을 포함시킨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 반발력에 대한 거, 결합 각도를 따질 때는 반발력에 대한 요소가 매우 중요합니다. 세기에 대한 구분을 하셔야 되고요. 비공유 전자쌍이 가장 미는 힘이 세고 반발하는 힘이 세고요. 그 다음이 결합 전자쌍, 그 다음 홀전자 순이기 때문에 이러한 반발력의 순서를 아셔야만 결합 각도를 정확히 판단하실 수 있다. 그거에 대한 대표적 예시가 NO2와 NO2-에 대한 비교이기 때문에 다시금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